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에 대한 거품론이 증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66.84포인트, 1.01% 하락한 16,257.87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7.97포인트, 1.16% 내린 4,079.75에,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20.05포인트, 1.08% 내린 1,845.04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거품 논란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의 타격이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2011년 이후 3일 연속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은 최근 3일 하락세를 타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나스닥 종합지수가 기술주 부진 등으로 인해 2개월 내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하락 마감한 것이 유럽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9% 하락했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1.91% 내렸습니다. 프랑스 까크 40 지수도 1.08% 하락하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가 모두 밀렸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대출이 늘어나면서 2월 미국 소비자 신용이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2월 소비자 신용이 연율 기준으로 6.4%, 165억 달러 늘어난 3조 1,3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14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고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 등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2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시장 전망치인 0.3%를 웃돈 수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8%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특히 생산재가 1.3%, 제조업이 0.5% 증가했고 소비재 생산이 0.3% 늘어났습니다. 반면 건축 생산은 0.1% 줄었고 에너지 생산도 0.9%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취해온 비전통적인 조치는 충분히 공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이 지난 몇 년간 취해온 양적 완화 조치가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도구였다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지난 2008년 말 제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낮추고 비전통적인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단기 금리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를 통해 양적 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기 금리 조정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7.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가 올해 초부터 좌충우돌하고 있다며 산업 생산이 위축되고 수출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경제 개혁에 대해 중국 부동산과 고용시장 경기에 총격을 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우려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이번 주 첫 거래를 시작한 글로벌 증시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던 가운데 기술주가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9포인트 넘게 하락했다가 종가상 극적으로 낙폭을 줄이며 되려 1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치열했지만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지수를 방어해줬습니다. 문제는 코스닥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온 가운데 하루 만에 560선을 내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밀리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죠. 그 결과는 잠시 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급락 오늘도 부담이 되는데요.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악정고토하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정확히 예상하신 대로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밀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줄줄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오늘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대를 걸어볼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겠죠. 오늘 아침이면 공개될 텐데 그 영향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오늘 전망 함께 부탁드려요. 예,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S&P 지수, 반도체 지수, 미국 4대 지수의 차트가 제가 어제 이제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차트가 심상치 않으니까 여러분 몸조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종합주가 지수는 글로벌 증시 중에 유일하게 엉뚱이 뿔라듯이 상승을 시켰고요. 그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선물이 우선이죠. 우리나라는 선물이 우선인데 어제 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그 선물 시장이 파생 시장이 1등에서 7등으로 내려갔다 이래 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면은 우리나라 파생할 사람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ELW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 시장 하다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제 증권회사가 우리 개인들을 거의 등치다 틀통 나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안 해버리고요. 이제 파생 시장도 그런 모양을 보이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 2,000억, 외국인이 2,600억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 창구도 기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개인들 돈을 털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꾸 이제 털리는데 이제 조금 괜찮은데 어쨌든 간 이제 선물 영향입니다. 외국인들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관은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동시효과의 삼성전자를 거의 한 800억 하면서 끄집어 올렸어요. 끄집어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 국내 기관의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의 이제 매수 강도를 보라겠는데, 매수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이제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제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과감하게 줄이자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또 아직까지 헛소리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를 보자, 아직까지 뭐 보자 평생 하면 평생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주가는 오늘 또 저는 아침에 주가가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하여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도 오늘 파생의 영향으로 또 계속 그래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기관들은 계속 끄집어내릴 것 같고요. 기관은 끄집어내릴 것 같아요. 끄집어내릴 것 같고 외국인은 끄집어 올릴 것 같은데 지금은 두 쪽 다 지금 2조, 3조대 가까이에 끌어놨기 때문에 사생 결단식입니다. 절대 임전 못하거든요. 외국인은 무조건 끄집어 올려야 되고 기관들은 무조건 끄집어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해요. 진짜 주식이 왜 이러노?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주식이 왜 이런 게 아니고 선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래 선물을 안 하더라도 선물을 모르는 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 선물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는 춤을 추지 않을까. 그러면 선물의 영향에서 벗어났던 코스닥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하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일단은 550을 한번 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코스닥은 시세를 다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가 이제 현금화를 주력으로 하자고 하는데 코스피는 목요일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목요일 이후까지도 코스피는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장세가 선물의 총력제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5월달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영업일수가 굉장히 짧아요. 영업일수가 지금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선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번 6월 만기까지는 선물의 영향으로 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왜곡을 많이 될 것이다. 그러면 총성님
팔으란 말입니까? 사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주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량주 중에 낙폭 과대에 있고 실적이 동반된 주식은 저점 매수해라.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거나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종목별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LG전자를 공식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LG전자를 공식적으로 매도했고요. 수익이 좀 많이 났죠? LG전자 여러분 전 회원들이 자,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해가지고 초반에 이제 65,000원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6만 원 이하 추천 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남았는데요. 예, 삼성증권 남았습니다. 삼성증권도 오늘 여러분 전량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이제 추천주는 없습니다. 삼성증권도 여러분 전량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매집 종목이 세 종목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제도 굉장히 상승이 강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매집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역시 2000포인트의 한계. 주가가 상승할 때는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를 못 맞췄지만 하락할 때는 동조를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조리를 조금 할 편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이제 전환선에서 지지받았는데 오늘은 지지선 못 받을 것 같아요. 지지선 하락 여부를 꼭 한번 봐라. 지지선 하락 여부가 있다면 주식은 약세 모드가 확실한 부분을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굉장히 약세 모드입니다. 약세 모드란 지지가 굉장히 약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선물이 선물입니다. 선물에 대해서 영향이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258 정도 있거든요. 선물이 258 정도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주식이 빠지더라도 지금은 과거는 선물하고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요즘은 뭐 코스닥 따로, 코스피 따로, 선물 따로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글로벌 주식이 폭락했을 때 글로벌 주식의 폭락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은 급락이 나올 것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시간도 없지만 복선이 깔려가지고 복선이란 말은 뭡니까? 뭐 동쪽으로 가면 돈 먹지만 서쪽으로 가면 돈 잃고 남쪽으로 가면 돈 잃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복선이 깔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지금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주가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주가가 상승해가 돈 먹고 하락해가 돈 잃고 이런 구조도 있지만요. 선물과 옵션이 있으면 횡보해가 돈 먹는 구조와 상승해가 돈 잃는 구조, 하락해가 돈 잃는 구조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 자체가 258 주위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지지 여부를 굉장히 봐야 돼. 이 자리가 뭐 크게 많이 빠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인지 궁금한데 결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식은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많이 빠지지 않고요. 그중에도 주식은 지금 저점에 모아야 될 종목은 계속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제가 볼 때 보아요. 그 반면에 삼성전자 네이버 두 종목 다가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코스피는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제가 볼 땐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크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대형주고 소형주고 모조리 현금화를 해야 된다. 코스피는 개별 종목적으로 개별이라는 것은 대형주 개별입니다. 말한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은 어떻게 되냐. 선물은 사생 결단식입니다. 사생 결단식이라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총력전 펴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횡보 국면에서 계속 있을 모양이 나온다. 그럼 뭐 횡보 국면이면 해지를 해야 되냐. 해지하기에도 지수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성님 글로벌 증시 이래 빠지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이 크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어느 기회를 봐서 한번
세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버티지만 언제라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크게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인지하는 바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딱 세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이버,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 세 종목으로 취급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거 파는 거 없고 코스닥 단거리 매수 매출 등하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그 주피봇 자체가 여러분 중심선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있습니다. 1990인데요. 어제 사실 주가 뜬 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더블려면 더 많이 더블해야 되는데 어제 원래 글로벌 증시에 빠지는 자리인데 그래서 뜨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예측을 하더라도 워낙 선물에서 사생 결단식으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참 저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월피봇 보시면 월피봇이 아직 붉은 라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의 하락 추세, 코스닥은 분명히 하락 추세지만 코스피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100%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영향, 특히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지켜보고 한번 해야 된다. 그러면 청송님 주식을 사야 됩니까? 낙폭과대 우량주는 저는 사야 된다 쪽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문자를 종목을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장세가 너무 혼란스럽죠?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거는 폭락하고 어떤 거는 또 뜨고 어떤 거는 뜨고 또 글로벌 증시는 뜨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또 플러스 나고 혼란스럽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좋은 거는 그냥 낙폭과대 우량주 사가지고 버텨있는 부분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거의 3% 정도 빠졌는데요. 3% 빠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종합주가지수로 여러분 보시면 한 60포인트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저도 안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참 혼란스럽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니가 제일 좋다.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 주식을 못 사지 주식 없어 돈 못 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현금화는 충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 청송님 61일병 상승하는데 현금화 이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는데 어쨌든 견더는 61일병 상승해서 지금 주가가 급하게 안 죽는 이유가 61일병 때문이거든요. 61일병 상승 중에 주가의 이격 부분으로 보시면 냉정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시황이 어렵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낙폭과대 우량주는 저점에 사고 코스닥은 매도하면서 매도를 해라. 그리고 선물은 부담스러우나 해지 매매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이만큼 시황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코스피, 선물 다 각계전투로 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시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에서는 분명한 거는 현금화 일부는 제가 계속 부르짖는 시황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정성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도 약세 국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550선도 한 번은 흔들 수 있겠다라는 분석인데요.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은 곧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시점은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오늘도 쉬어간 흐름 예측되는 가운데 낙폭과대 우량주는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인텍 매도 후 재매수 시점을 기다려보자 하셨는데 장중에 무려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매도했다면 상당한 이익을 챙겼겠죠. 이 종목 다시 한번 AS 부탁드리고요. 오늘장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추천 종목들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일단 최근에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 하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560포인트를 기준해서 2013년도에 8월달 쌍봉 구간에 대한 저항을 지금 받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어제도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 전부터 이런 징조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뭔가 찜찜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상당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게임주들에게서도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 빠르게 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상승폭은 더욱더 제한된 모습이 나왔었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터치스크린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정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 그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시 이 종목도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AP 시스템이 61선을 일단 터치를 했는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 안쪽에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이 61선의 저항을 다시 한번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제의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양봉 마감을 했지만은 61선을 안착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지속적으로 이 종목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저점 재매수하는 그런 포지션으로 정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지속적인 포지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상승 후 눌림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시점이었지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그런 움직임의 패턴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도 포지션 전략, 그리고 이제는 급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아프리카 TV가 마이너스 10%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투매성 매도까지 함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반가운 그런 가격권이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큰 반등의 여지보다는 하락에 한 번 더 하락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그 저점을 모색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재매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도 조금 매수 포인트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에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코에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종목은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이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다가 현재 3일선과 5일선을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단 거래량적인 부분, 그리고 캔들의 크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 정도 고점이죠. 4,43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상투가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 반등 시 상승 시 매도 관점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섹터죠. 터치스크린 관련주들, 이 섹터는 제가 이제 터치스크린 패널 관련해서 일단 멜파스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ELK 이런 종목들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관심권에 어제부터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ELK가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S매도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면서 시장 대비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3% 가까운 상승폭이 나오면서 역시나 전반적인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제 시장 코스닥 급락 대비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바닥을 지금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이 섹터들에 대한 재료는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업황 초반에, 그러니까 터치스크린 업황 초반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바람으로 인한 상당한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포화 상태입니다. 일단 중국이라든지 대만 쪽에 터치스크린 관련된 업황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의 승부를 보면서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실적적으로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는 스마트폰보다는 터치스크린 같이 삼성전자 태블릿 PC 출하량 급증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생산 규모가 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올해 삼성전자 태블릿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75% 정도 증가한 7천만 대 정도 일단 출하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에서의 터치 패널 발주 규모 3조 원 정도 전망이 되는 가운데 이번 연도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 증가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중순 정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겨울부터 오르면서 홈쇼핑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노을좌주들,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 순환매가 나왔었고, 서울반도체나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 전반적인 순환매 형식의 패턴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IT 부품주다 해서 SF라든지 파트론 집중적으로 최바닥 구간에서 잘 관찰해야 된다라고 지적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 말은 거꾸로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을 받칠 수 있을 종목이 IT 관련 섹터라고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삼성전자가 1%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었다.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수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한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하락을 할 때 어떤 종목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좀 그런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IT 부품주들의 실적, 그러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또 IT 부품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하락 시 악성 물량이 나올 그런 구간이 다 나올 확률이 높다 해서 지수 하락 시 IT 부품주들의 주가 흐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해서 그중에서 올해 태블릿 PC에 관련된 모멘텀이 형성돼 실적 증가가 그런 예상되고 있는 터치스크린 관련주들 관련해서 지속적인 흐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AP 시스템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상승 나왔을 때 이익을 챙기자,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수익을 많이 챙겼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미리 매도 의견 주셔서 소나기는 피할 수 있었죠. 추가 하락을 더 기다리자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그 결과는 2부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